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그 애는 우리 손주로 인정할 수 없어.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에 임신 4개월의 하은은 초음파 사진을 바닥에 던져진 채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남편은 아내 편을 들기는커녕 엄마 말이 맞다며 등을 돌렸죠. 쫓겨난 하은은 정말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명품 정장을 입고 시댁 앞에 나타난 하은의 정체는 대한병원 의사였습니다. 과연 하은은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에게 어떤 복수를 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박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죠. 임신 4개월이에요. 어머님께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서. 박정숙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에? 내가 뭔데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2년 동안 들었던 무시와는 차원이 다른 모욕이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재훈 씨 아내고 이 아이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정숙이 하은의 손에서 초음파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져버렸죠. 그 애는 우리 손주로 인정할 수 없어. 청소부 딸이 의사 집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참았는데 이제 아이까지. 여보. 하은은 남편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선을 피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여보, 뭐라고 좀 해줘요. 우리 아이잖아요.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은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죠. 엄마 말씀이 맞아. 하은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우리 형편을 생각했어야지. 하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이었죠. 형편?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집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박정숙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줘? 넌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었어. 재훈이가 고집 피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건데.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를 감싸 쥔 손이 하얗게 떨렸죠. 재훈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재훈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침묵이 하은에게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죠. 내 신분을 생각했어야지. 청소부 딸이 감히 의사 집안에 들어와서. 박정숙이 하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제발요. 저는 이 아이 아빠가 재훈 씨라는 것밖에 모르는데요. 박정숙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혼자 키워. 우리는 그 애 모른다. 인정도 안 해.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이 눈물에 번졌죠. 재훈 씨. 하은이 마지막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를 볼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남자였죠. 나가줘, 하은아. 이러지 말고. 박정숙이 하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를 거칠게 끌려갔죠. 손 놔요. 제가 걸어 나갈게요. 하은이 팔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놓아주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하은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은 아파트 복도에 홀로 서 있었죠. 손에 쥔 초음파 사진만이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하은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파트를 빠져나와 거리에 섰을 때
하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은은 코트를 여미고 걸음을 옮겼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월세방을 빼고 시댁으로 들어왔던 게 후회됐죠. 핸드폰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임신으로 일을 그만둔 지 2달이 지났죠. 하은은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죠. 가진 돈을 털어 계약금을 내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섰을 때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 누구도 없었죠.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또렷하게 보였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은 텅 빈 방에서 잠들지 못했죠.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병원 환경미화원 모집.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200만 원. 하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부가 되는 순간이었죠. 좋아. 시어머니 말대로 청소부가 되어주지. 이력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임신 사실은 숨겼죠. 다음 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하은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봤죠.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팀장이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제일 중요해요. 바닥 물기 제거 철저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은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들이 자고 있는 복도를 조용히 닦았죠. 몇 시간 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죠. 쉬었다 해요. 옆에서 같이 일하던 김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인상이었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죠.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김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입덧이 심해지고 있었죠.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임신했구나. 하은은 놀라서 김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마. 나도 3번 낳아봐서 알아. 몇 개월이야? 4개월이요. 김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있어? 없어요. 혼자예요. 김아주머니의 눈빛이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힘들겠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 그날 이후 동료 아주머니들이 하은을 챙겨줬습니다. 힘든 일은 대신 해주고 쉬라고 자주 말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오후 근무가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죠.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청소복 안에 감춰지지 않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가득했죠. 하은은 혼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 부부가 아기 초음파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저랬어야 했는데, 남편과 함께 아기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123번 강하은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혼자 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죠. 몸조리 잘하세요. 임신 후기라 힘드실 텐데. 진료실을 나오며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하은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에 봉투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벌었어. 우리 이렇게 살아갈 거야. 꼭 지켜줄게. 밤이 되자 배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하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은은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하고 닦고 또 닦았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이것도 내 아이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죠. 어느 날 오후 하은은 병원 행정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에서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이 서류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출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목록이었습니다. 무심코 훑어보다가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보였던 겁니다. 강하은, 출생일 1995년 3월 15일, 부강태원, 모 강수진. 강태원? 하은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죠. 대한병원 원장의 이름이 바로 강태원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행정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떨어뜨렸네요. 여기요. 하은이 서류를 건네주려는데 직원이 하은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강태원 원장님과 관계가 있으세요? 아니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하은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강태원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니. 하은은 어릴 적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먼 친척 집에 맡겨져 자랐죠. 친척들은 하은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습니다. 자취하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재혼을 만났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것도 병원 원장? 하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친척 집에 맡겨졌는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강태원 원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병원 강태원 원장, 의료봉사로 훈장 수여. 강태원 원장, 딸 잃은 슬픔 딛고 의료재단 설립. 딸을 잃었다. 하은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딸 강수진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딸의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하은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와 입술 모양이 거의 똑같았죠. 엄마.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치원 때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사람. 그렇다면 자신은 그 딸의 딸인 겁니까? 강태원의 손녀? 왜 나를 친척집에 맡긴 거지? 왜 찾지 않은 거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다음 날 출근길 하은은 원장실이 있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손녀라면 왜 버려졌는지 이유를 알게 될까봐 두려웠죠. 김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밀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 봤습니다. 친척들이 자신을 대하던 태도, 차갑고 무관심했던 시선들. 혹시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이 강태원의 손녀라는 걸. 점심시간에 병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봤죠. 20년 전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강수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출산됐으나 친척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져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태아가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죽었구나. 도서관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과거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원은 왜 손녀를 찾지 않았을까? 왜 친척에게 맡긴 채 20년을 보냈을까? 그날 저녁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강태원을 찾아가 진실을 듣겠다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겠다고. 뱃속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하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을지 몰라. 진짜 가족 말이야.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병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혼자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부담이었죠. 어느 날 밤 10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하은은 가방을 챙겨 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대한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산모입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하은을 분만실로 옮겼죠.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의 표정이 안쓰러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출산이 급선무였죠. 분만실에서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12시간이 넘게 혼자 견뎠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죠.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온 힘을 다해 힘을 줬습니다. 왕!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죠.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감고 있었죠. 안녕, 내 딸. 엄마야. 하은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원장님, 왜 이 시간에?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태원이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산모라고 보고받았어요. 확인하러 왔습니다. 강태원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안고 있는 아기를 봤죠. 순간 강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서 죽은 딸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아이. 강태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눈매, 입술, 이마선. 모든 게 수진을 닮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강하은이요. 강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 죽은 딸 수진이 뱃속 아기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없어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강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손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혼자 할 거예요. 괜찮아요. 강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만약 정말 손녀라면 20년을 헛되이 보낸 겁니다. 며칠 후 강태원은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은의 출생 기록을 찾았죠.
어머니 이름이 강수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가 20년 동안 친척 집에서 그리고 혼자 살아온 겁니다. 강태원은 은밀하게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 친손녀였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퇴원일 강태원은 하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아기를 안고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하은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병원 원장이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강태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강수진 씨 맞나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나는 강태원입니다. 강수진의 아버지이자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원은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진이 사고로 죽었을 때 강태원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아기를 볼 용기가 없었죠. 친척에게 맡기고 돈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하은은 친척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죠. 이제라도 내가 책임질게. 너와 아기를 지켜줄게. 하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원의 지원으로 경영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병원 경영과 의료 행정을 배웠죠. 그리고 대한병원 이사회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하은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과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3년 전 청소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 지우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강태원이 지우를 무척 아꼈습니다. 증손녀를 얻은 기쁨이 컸죠. 하은아, 오늘 협력병원 심사 있다며? 네, 할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강태원은 하은을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훌륭한 병원 경영인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신청 병원 중에 재훈 정형외과가 있더구나. 하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댁병원이었습니다. 재정 상태가 안 좋던데. 협력병원 선정되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하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댁병원의 재무제표가 보였죠.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강태원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앞서지는 마라. 걱정 마세요.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날 오후 하은은 지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지우가 달려와 안겼죠. 엄마, 우리 지우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림. 하은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강태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손녀 할아버지한테 와봐. 지우가 강태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강태원은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죠.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에 대한 분노였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병원 목록입니다.
하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훈 정형외과가 가장 위에 있었죠. 회의실 준비 완료됐나요? 네, 이사님. 오전 10시에 첫 번째 병원 발표 시작됩니다. 하은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았죠. 이사회 멤버 5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훈 정형외과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과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심사위원석을 보다가 하은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안녕하세요. 대한병원 이사 강하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지금은 자신들의 운명을 쥔 심사위원이 된 겁니다. 발표 시작하시죠. 하은의 말에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발표 화면이 스크린에 떴죠. 저희 재훈 정형외과는 재훈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하은을 보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하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서류를 들여다봤죠. 재훈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협력병원이 되면 환자 유치가 늘어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부실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재정 계획도 엉성했죠. 질문하겠습니다. 하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훈과 박정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하은을 봤죠. 귀 병원의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게 코로나 여파로. 다른 병원들은 회복세인데 귀 병원만 계속 하락세네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이 되면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보여주셔야죠. 하은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했죠. 재훈과 박정숙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재훈과 박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 이사님.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회의 후에 하시죠. 다음 병원 준비해 주세요. 재훈과 박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복도에서 박정숙이 재훈을 붙잡았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하은이야? 엄마 조용히 해요. 들려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대한병원 이사라니. 재훈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쫓아낸 아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우리 딸은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죠.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훈 정형외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에게였죠. 강 이사님, 제가 박정숙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바쁩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협력병원 재심사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원이 망하면 그건 귀하의 경영 능력 문제입니다.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하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정숙은 핸드폰을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안 돼요? 안 돼. 저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 당연하죠. 엄마가 그렇게 대했잖아요. 박정숙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붙잡았어야지.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재훈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컸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는 환자가 더 줄었습니다.
협력병원 탈락 소식이 퍼지자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의료진도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병원에 남고 싶지 않았죠. 재훈은 병원 원장실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하은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남도 거부했죠. 결국 재훈은 대한병원 앞에서 하은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났죠. 하은이 주차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하은이 멈춰 섰습니다. 재훈을 냉담하게 바라봤죠. 강 이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사이에 사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재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우리 딸은 어디 있어? 내 딸 보고 싶어. 하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딸은 없어요. 제 딸만 있을 뿐이죠. 하은아, 제발. 제발? 그 말 3년 전에 했어야죠. 임신한 아내를 쫓아낼 때 말이에요. 재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당신은 아빠 될 자격을 잃었어요. 하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훈을 남겨두고 떠났죠. 주차장에 홀로 남은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후회했죠. 재훈 정형외과의 상황은 날로 악화됐습니다. 환자 수는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은 계속 그만뒀죠. 박정숙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태원 원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대한병원 원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원장님은 약속 없이는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5분만이라도.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간절함에 원장실로 들어가 물어봤죠. 잠시 후 비서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정숙은 긴장하며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원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숙였죠. 저희 병원을 살려주십시오. 협력병원으로 선정해 주시면 규정에 따라 심사했습니다. 탈락한 데는 이유가 있죠. 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강태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숙에게 다가갔죠. 당신이 내 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소.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녀라니요? 내 딸 수진이 죽고 남긴 아이가 하은이요. 내 손녀를 임신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소? 박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은이 대한병원 원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했죠? 그 청소부 딸이 제 손녀였소. 원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오. 임신한 여자를 쫓아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강태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제발. 박정숙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강태원이 손을 저었죠. 그럴 필요 없소. 당신들이 우리 손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소. 나가주시오. 박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복도에서 박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의료 장비 업체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계약을 끊는 겁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훈은 황당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이 끊어진 건 의도적이었죠. 의대 교수 파견도 중단됐습니다. 대학병원과의 협력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교수님들이 왜 안 오시는 겁니까? 병원 사정상 더 이상 파견이 어렵다고 하네요.
재훈은 모든 게 강태원의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료계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고립이었죠. 한 달 후 재훈 정형외과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장비도 없었으니까요. 병원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죠. 누가 망해가는 병원을 사겠습니까? 박정숙은 집에서 며칠째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게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다. 다 끝났어. 재훈도 절망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병원 운영하며 대출받은 돈이 수억이었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신분을 따졌던 당신들이 신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은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확히 그대로 됐습니다. 몇 달 후 재훈은 다시 하은을 찾았습니다. 대한병원 앞에서 기다렸죠.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죠. 저 아이가 내 딸이야? 하은은 재훈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재훈이 막아섰죠. 하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 딸 한 번만 안아보게. 당신 딸이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를 안아 올렸죠. 지우야, 엄마랑 가자.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지우의 말에 재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모른다니. 하은아.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이 멈춰섰죠.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딸 놀래키지 마세요. 나는 아빠야. 이 아이 아빠라고. 하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 했어야죠.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옆에 있어줬어야죠. 재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아빠 될 자격을 잃었어요. 영원히요. 하은은 지우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훈을 남겨두고 떠났죠. 재훈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병원도 집도 가족도. 며칠 후 박정숙이 마지막으로 하은을 찾았습니다. 대한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죠. 하은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하은이 멈춰 섰습니다. 박정숙을 내려다봤죠. 무슨 일이세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손녀 한 번만 보게 해줘. 하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한 대가예요.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죠. 하은아, 제발.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 게 실수인가요? 초음파 사진을 바닥에 던진 게 실수인가요? 박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말 기억나세요? 내 신분을 생각했어야 한다던 그 말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3년 전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보호자 없이요. 박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면서 배를 키웠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가 되어서 말이죠. 하은아. 이제 알았어요. 신분이 뭔지.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하은은 박정숙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로비에 남은 박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날 오후 하은은 강태원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우가 앞서 뛰어다니고 있었죠. 할아버지, 나비다. 그래, 우리 지우. 예쁘지? 강태원은 증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도 따뜻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가끔은. 강태원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베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란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의 다리에 매달렸죠. 엄마, 배고파요. 그래.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수진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노래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강태원이 그 노래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신분도 재산도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3년 전 쫓겨났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죠. 청소부가 되어 바닥을 닦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더러운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라는 것. 시댁은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은은 그 더러운 마음을 버렸기에 진짜 가족을 찾았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이사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대한병원 이사 강하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원장실에 도착하자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너는 훌륭한 경영인이 됐어.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힘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어딘가에서 재훈과 박정숙도 이 하늘을 보고 있겠죠. 후회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니까요. 며칠 후 재훈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은은 읽지 않고 찢어버렸죠.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읽어보시지 않으세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과는 끝났으니까. 하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협력병원 계약서였죠.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지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 그리고 할아버지. 가족 그림이에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우리 지우 정말 잘 그렸다. 지우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원이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식탁에 앉아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우가 졸린 눈으로 하품했습니다. 엄마, 졸려요. 그래, 우리 씻고 자자. 지우를 씻기고 재우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했던 삶이라고. 지우가 잠들자 하은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태원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차 한잔 할래?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죠. 하은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걸로 됐다. 과거는 이제 잊어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몇 달 후 재훈 정형외과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죠. 박정숙과 재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은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대신 하은은 병원 경영에 더 집중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특히 보호자 없는 산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1년 후 하은은 이사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강태원이 직접 임명했죠. 임명식에서 하은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 될 겁니다.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대우받는 곳이요. 강태원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우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왔죠. 엄마 멋있어요. 우리 지우가 제일 예쁘지. 강태원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차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쫓겨났던 날, 혼자 청소하던 날, 보호자 없이 출산하던 날. 모든 게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지우를 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하은은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동안.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습니다. 용서도 복수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하은은 지우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죠. 새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은은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신분이나 조건이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편견과 계급에 휘둘려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결국 자신도 그 편견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하은의 이야기는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용기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희망과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진실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